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오늘이 5월 여기. 그다음에 제일 먼저 보실 게 일단 요거 봤었죠. 변경에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아니에요. 네, 감가상각 제외. 왜냐면 감가상각법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인정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은 이제 감가나 대손 이런 것들이고 무슨 법이요? 전진법. 그 다음에 오늘 볼 거는 요거였었죠. 뭐였었냐면은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일단 특징. 그래서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 원칙 아니고, 그 다음에 전 단계 뭐요? 세액공제법 맞고 전 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무슨 거래요? 과세거래. 과세거래 세 가지 있었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있었죠.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량도. 다음에 저희 공급이 아닌 거 간주 공급 네 가지.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그 다음에 됐고, 간주 공급까지 됐고, 필요적 기재 사항까지였죠.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랑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 그 다음에 교재는 330페이지. 그래서 330페이지 거기 가운데 보시면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있으세요? 사업소득에 대한 무슨 방법이요? 과세 방법. 거기 보시면은 3%라고 있을 거예요. 몇 프로요? 3%. 그래서 그 3%라고 나오면 이제 사업소득의 인적 용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일명 프리랜서. 그래서 나중에 회사에 취업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3.3%뛸 거라고. 그러면 정규직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프리랜서가 되는 거예요. 프리랜서가 되면 어떤 단점이 있죠? 최대 단점? 네, 최대 단점이 뭐냐면 자르기가 쉬워요. 프리잖아요. 프리니까 이 사람은 우리한테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제 프리랜서 생활, 시간 강사가 대부분 다 프리랜서거든요. 계약직이죠, 결론은. 그래서 프리랜서 할 때 제일 힘들었었던 게 뭐였냐면 거기는 이제 한 달치씩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1일 날 수업하면 5월 말까지는 먹고는 사는 거예요. 연말 되면 무슨 생각, 그 월말 되면 무슨 생각하냐면 다음 달에 출근할까? 왜냐면 놀면 한 달을 풀르셔야 되거든요. 다른 데 가려면 갈 수는 있는데 다른 데 가면은 여기를 또 포기해야 되고. 그래갖고 1년 12달 동안에 한두 달씩은 꼬박꼬박 쉬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4, 5년 정도 했었으니까. 근데 왜 프리랜서 하냐면 프리랜서는 일만 많으면 정규직보다 월급은 더 많아요.
그때 한두 달 쉰 게 지금 1년 동안 일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았어요. 한두 달 놀아도. 근데 이제 프리랜서의 단점은 뭐냐면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다음에 퇴직금 일반적으로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계약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직 하라 그래요? 정규직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330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그래서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이런 분들도 연말정산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있어요. 시험엔 안 나오는데 간편장부 대상자 그러면 저소득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 파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버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적게 버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나오면은 낮은 쪽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높은 쪽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따로 신고해야 되고 낮은 쪽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도 가능은 한데 저희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보시면 보시면은요 근로소득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연말정산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근로소득 관련된 거예요. 무슨 소득이요? 근로소득. 그래서 실기 쪽에 나오는 게 근로소득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파트가 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근로소득의 범위 보시면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의 소득이 포함된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요거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의 주주총회, 뭐 사원총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정상여. 그래서 인정상여는 말 그대로 상여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상여가 뭐죠? 상여. 상여금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보너스. 그래서 우리가 뭐 보너스 얼마 받았다 그런 얘기들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상여금이에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볼 거 없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저기 331페이지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있어요. 요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뭐요? 이익.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은요. 그 누구냐 저기 직원들 있죠. 우리 대부분 지방으로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거적인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택 제공을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을 제공받으면 이거를 세금을 내야 되냐 그건데 근로자는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택 제공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뭐 안 내도 돼요? 세금 안 내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뭐 그건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전기세 그런 건 회사하고 알아서 잘 합의해서 해야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이제 집 빌려주는 거 회사에서. 네. 그러면 내가 그 집에 삶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월세 안 나가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세금으로 안 봅니다. 근데 임원은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임원은 대표적으로 사장님. 사장님 거를 만약에 회사에서 빌려줬다. 이거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사장님은 어차피 거기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운영하려면 그 지역에 살아야 되죠.
근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사택 제공을 해야만 직원들이 올 확률이 어떻죠? 높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 직원은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라고. 그래서 출자 임원 그러면 대부분 이제 대표적으로 사장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요거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332페이지 거기 5번에 첫 번째 거 보시면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 보험인데 일명 요거는 연 얼마요? 7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제조회사 같은 데 가시면 직원들이 다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공장으로 취업을 안 하길 원해요. 뭐 사무직이나 이런 건 상관없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실제 위험한 일들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직원들 관련돼서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도 혹시 다치시면은 보험 가입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수업 시작하는 날로부터 수업 끝나는 날까지 여기 안에서 다치시면은 그거 관련돼서도 보험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직업전문학교에도 보면은 위험한 기계 같은 거 다루는 학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데에서 은근 자주 다친대요. 네, 솔직히 여기에선 크게 다칠 일이 없어요. 뭐 설마 키보드 치다가 손가락이 부러지고 이럴 일은 많지 않잖아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다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조회사도 직원들을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근데 연 얼마짜리요? 70만 원보다 작으면 세금 안 내도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 얼마짜리요? 7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요거 잘 나와요. 33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안 본다는 얘기는 뭐 안 낸다는 얘기예요? 세금 안 낸다는 얘기예요. 뭐 안 낸다고요? 세금. 그래서 1번 잘 나와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뭐야? 범위. 그러니까 여기 무슨 뜻이냐면 우리 경조금이라는 게 좋은 거나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관련돼서 이제 돈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 뭐 이제 일반적으로 한 1, 20만 원 정도 얘기해요. 네, 그 정도까지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근데 솔직히 경조금 세금 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사회통념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20만 원까지로 보긴 합니다. 근데 전산세무 1급이에요. 회계 세무 2급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사회통념상 뭐하다고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타당하다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누가 1,000만 원 냈어. 이런 건 뭔가 찝찝하죠. 국가에서 봤을 때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000만 원 냈는지 뭐 했는지 국가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확인이 가능하면은 뭐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1,000만 원이라면. 근데 대부분 회사에서는 만약에 거래처 직원 결혼한대. 그러면 대부분 얼마 많이 내죠? 5만 원에서 10만 원 많이 내요. 네, 자기네 회사 말고 거래처 회사일 경우에. 근데 뭐 자기네 회사일 경우에는 뭐 30만 원 할 수도 있고 50만 원 할 수도 있고 100만 원 할 수도 있죠. 요즘 3만 원 하면 욕 먹어요. 네, 그렇죠. 3만 원은 주로 누가 하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친척들 결혼이 있으면 종종 받아요. 요번에도 이제 처남 결혼식 할 때 제가 받은 건 아니었고 전 옆에서 이제 식권 나눠줬었죠. 어째저째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받다 보면은 10,000원짜리도 있어요. 10,000원이나 30,000원짜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면식도 없는데 회사 규정상 이렇게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웬 10,000원짜리. 근데 봤더니 회사에서 한 명이 그냥 잔뜩 들고 와요, 봉투를.
그래갖고 이제 한 번에 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가 이제 10,000원, 30,000원. 웬만하면 얼마예요? 요즘에는 50,000원, 100,000원이긴 하죠. 어쨌든 그래서 경조금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 건 세금을 안 내죠. 실제로도. 그 다음에 333페이지 거기 박스 안에 4번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자가운전 보조금. 이 자가운전 보조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자차는 이제 공동명의 포함이에요. 자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거기 있어요. 교재에도 333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자가운전 보조금 종업원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냥 얼마만 받아야 되냐면 월 20만 원까지 받으시면은 요걸 비과세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비과세. 비과세의 뜻이 뭐죠?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거를 비과세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어디 있냐, 거기 33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3번에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라고 있어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 다니면 점심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요건 점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명 중식만. 저녁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는 아니라고요? 저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 맞다나 점심을 먹는데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명 식당 있는 회사들. 그래서 그거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식당 가서 밥 먹잖아요, 무료로. 식당 있는 회사는.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월 10만 원 돈으로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월급 명세서에 보면은 식대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얼마까지는 비과세예요? 10만 원까지.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외우셔야 되는 건 거기 보시면은 식사대로 받는 경우, 그래서 식비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식대 10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0만 원.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식당이 있으면 과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만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얼마까지는 괜찮다? 10만 원까지. 근데 이런 회사도 있어요. 식당도 있고 돈도 줘. 그럴 때는 식당에서 먹는 것만 비과세예요. 돈으로 받는 건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둘 중에 몇 개만 해주란 얘기예요? 하나만.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던가 아니면 뭐로 주던가요? 돈으로 주던가. 근데 둘 다 해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식당만 세금 안 내고 돈 받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란 뜻이에요. 그래서 월 얼마까지요? 10만 원. 한 끼당 5천 원. 그 다음에 334페이지. 월 10만 원 이하의 출산 및 보육비인데요. 요거를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육아수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아수당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몇 살보다 작으신 분이 있으셔야 돼요? 6살. 우리 만 6세까지가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만 7세부터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에요. 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만 6세까지, 만 6세 이하 자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 6세까지는 아직 학교를 안 다닌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건 안 외우셔도 되는데요. 국외 근로소득 밑에 7번에 연장근로소득이라고 있어요. 연장근로수당. 무슨 직이요? 생산직.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생산직에 다니시는 분들 야근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야근 관련된 거예요. 연장근로 수당이. 우리가 6시까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연장근로를 했다. 그러면 거기 잘 써 있어요. 진한 글씨로. 월정액 급여가 얼마 이하요? 210만 원 이하. 여기에서 말하는 월정액 급여가 기본급이에요.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특히 제조업이 기본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기본급은 아주 높진 않고 대부분 다 아마 저기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법에 안 걸릴 만큼만. 그래서 대부분 아마 최저임금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연장근로 하면은 추가적으로 수당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제 그런 분들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얼마 이하요? 3천만 원 이하. 이신 분들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만 돼요. 제조업만 돼요. 사무실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직만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제조업만. 사무직은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왜 안 외우셔도 되냐면은요, 요건 컴퓨터 안에 있어요. 프로그램에. 근데 얘네는 외워야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에 금액은 있는데 어떨 때 해당되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뭐 자차를 회사 업무에 쓰냐,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나중에 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 보시면은요, 원래는 거기 가운데 보시면 박스 있으시죠? 네, 원래 다른 시험이면은 저걸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은 저거를 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선 어떻게만 봐주시면 되냐면 500만 원 이하 있죠? 5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몇 프로요? 70%. 요것만 좀 봐주세요. 5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라고요? 7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일용근로자 있어요. 일용근로자는 거기 박스 밑에 보시면 급여액에서 1 얼마요? 15만 원을 뭐 한다?
공제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용 근로자분들은 얼마까지는 세금 안 된다? 15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요. 얼마까지는 세금 안 낸다고요? 15만 원. 근데 얼마부터는 내셔야 돼요? 16만 원부터 내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 그래서 얼마까지는 빼준다고요? 15만 원까지. 일당이에요, 일당. 일당 15만 원이면 센 거죠. 아, 있긴 있어요. 저기 뭐지? 막노동 가면 기술직들. 그분들은 막 20만 원, 30만 원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타일 깔거나 그냥 막노동 하시는 분은 15만 원 안 돼요. 그런 분들 말고 이제 기술자라 그러죠. 일명 뭐 타일 깔고 시멘트 막 하고 그런 좀 기술자 분들은 15만 원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용직 분들 중에서 15만 원 넘는 사람보다는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15만 원씩만 받아도 살만하죠. 21만 이래도 300인데. 맞죠? 근데 중요한 게 그만큼 일이 없어요. 그리고 능력 없고 이렇게 윗사람한테 샤바샤바 잘 못하면 어딜 가든 다 똑같아요. 저도 지금 저희 아버지 지방에서 농사 짓는다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일하시는 곳에 이제 그 물건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거 하셨거든요. 출애라 컨테이너 박스 운반하셨었는데 그 배차하는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계속 뇌물 먹이고 술 사 먹이고 돈 꽂아주고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저도 태생적으로 그런 걸 잘 못해요. 근데 또 사바사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어떻게 바뀌어 버리냐면 돈 먹이고 하는 사람은 일찍 끝나는 일 주고 돈 되는 일 주고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은 안 좋은 일 주고 그래갖고 나중에 열받아갖고 회사를 바꿔버렸잖아요. 아예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안 가봐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도 사바사바 잘하고 뇌물 잘 주고 비위 잘 맞추는 사람이 오래 다닙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까지는 비과세라고요? 일용 근로자는 15만 원. 그거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쭉 어디 갔냐 넘어가셔서 338페이지인데 여기도 볼 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도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은 342페이지. 여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시험은 주로 근로소득하고 기타 소득에서 많이 나와요. 근로소득하고 무슨 소득이요? 기타 소득. 그래서 기타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일시적, 우발적. 그다음에 그래서 기타 소득은 대부분 다른 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타 등등 그러면은 들어가지 않는 건데 일시적이고 뭐예요? 우발적인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보셔야 되는 게 기타 소득의 구체적 범위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저걸 좀 보세요. 뭐를 좀 보시냐면은 어, 동그라미 3번에 광어권, 어권, 산업재산권 이런 식으로 나오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끝에가 권으로 끝나면 무슨 소득? 기타 소득.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3번 보시면 일시적인 인적 용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잠깐 동안 하는 거는 기타 소득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는 건 근로소득으로 가요. 무슨 소득으로 가요? 근로소득.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시적인 인적 용역 첫 번째,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거.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이런 거 있죠. 뭐냐면은 강연 같은 거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강연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원래 직업은 연예인이죠. 강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간혹 가다 한 번씩 남들 앞에 서서 강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기타 소득이에요. 왜냐면 본인의 진짜 직업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강연을 하는 거는 아니죠. 이럴 경우에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그래서 요건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예. 얼마 전에 한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1년인가 2년 전에 그 김재동 씨, 작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 김재동 씨가 어디에서 강연하고 300인가 얼마 받은 것 때문에 문제 한번 터진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게 김재동 씨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제가 알기로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김재동 씨 누구한테 찍혔어요? 저기 국민의힘에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재동 씨는 저거에 훅 간 거예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했었잖아요. 사회 보고 막. 그래갖고 찍혔거든요. 야당 쪽에. 그래갖고 하나 걸려갖고 또. 근데 제가 알기로 그만큼 받아요. 삼성전자 있죠. 저도 들은 얘기인데 삼성전자에서 1시간 강연하면 아마 300인가 500인가 받는데요. 그래서 한 두세 시간 하면 하루 가갖고 강연하면 웬만하면 1000대 넘는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뭐 내가 받아본 게 아니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줄 수 있는 여력 되잖아요. 삼성이면. 어쨌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개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거. 요즘에 이런 게 많아요. 뭐냐면 뭐 경연 프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심사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도 기타 소득이에요. 왜냐면 대부분 연예인이잖아요, 그분들은. 이런 경우가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343페이지 거기 4번 보시면은요. 상금 또는 당첨금에 대한 무슨 소득이요? 불로소득. 대부분 상금 이런 거는 계속 받아요? 한 번만 받아요? 한 번만 받죠. 계속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잠깐 받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권, 경품권 이런 것들도 기타 소득. 그 다음에 뭐 4번에 보시면 승마투표권, 경륜 이런 것도 기타 소득이고, 그 다음에 저기 강원도 정선 가시면 슬롯머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도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이에요. 왜냐면 대부분 길게 받는 게 아니라 짧게 받는 거잖아요. 아마 요즘에 정선도 좀 장사가 과거보다 잘 될 거예요. 왜냐면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뭐 하나 터졌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슬롯머신에서 뭔가 하나 크게 터졌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도 이제 또 눈 뒤집혀지는 거죠. 나도 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몇 년 만에 나온 거래요. 그분만 땡 잡았죠. 몇 억인가 몇십억인가 벌었다 그러던데 이거 한번 땡기고. 근데 항상 그거는 알고 계십시오. 나는 아니라는 거. 나였으면 좋겠지만. 맞죠? 내가 될 수도 있지만 될 확률이 너무 적어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그래서 다 일시적이 들어가요. 그래서 연속되는 게 아니고 잠깐 하고 끝나면 무슨 소득이라고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343페이지 거기 보시면 기타에 일시소득이라고 있어요. 일시소득. 거기에서 저기 어디 갔냐? 6번 뇌물, 알선 소재 및
무슨 수제요? 배임 수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다 뇌물이에요. 알선 수제나 배임 수제도 결론은 뇌물이에요. 알선 수제가 뭐냐면 연결시켜주고 돈 받아 먹는 게 알선 수전이에요. 그 알선 수제예요. 우리 알선이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배임 수제는 저거예요. 뭐냐면은 자기의 그 직위 가지고 뇌물 먹는 걸 배임 수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요즘엔 거의 없지만 과거엔 많았다라고 해요. 내가 만약에 건설 관련된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와갖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 건물 지으려고 그러는데 좋은 데 좀 소개 좀 해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연결시켜 주겠죠. 그러면 그 연결해준 건설회사에서 뭐 줄 거예요? 돈 주겠죠. 그런 것들이 배임 수제예요. 그래서 배임 수제예요. 그래서 자기 직위 가지고 자기의 직업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뇌물 받는 걸 배임 수제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 뇌물이에요. 그리고 뇌물은 원천징수 할까요, 안 할까요? 원천징수가 뭐예요? 네, 돈 주고받을 때 세금 떼는 거예요. 그러면 뇌물 주고받을 때 세금 떼요? 아니죠.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다음 중 원천징수가 안 되는 것을 고르시오. 없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뇌물은 원천징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연락 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수강생 중에 이제 취업하신 분이신데 저한테 연락 와갖고 뇌물로 꽤 큰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고. 저도 몰라요. 불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불법이니까 영수증 처리도 뭘로 해야 돼요? 불법으로 해야 돼요. 그걸 합법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1, 20만 원도 아니고 한 5만 원이야. 그러면은 모르는 영수증 갖다가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몇 천만 원을 어떻게 채워요? 그럴 경우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사가 그 뇌물 준 것만큼의 세금을 떠안아야 돼요. 왜냐면 뇌물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됐고 다음 페이지 요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344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은 필요경비라고 있어요. 무슨 경비요? 필요경비. 근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외웠다가는 우리 머리 터져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만 외울 거예요. 경연소득은 80%. 몇 프로요? 80%. 나머지 60%.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경연소득에서 얻는 이익의 80%는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경연 관련된 프로그램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게 이런 거 관련돼서 기사에 뜬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 뭐였지? 슈퍼스타 K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최근에 그 임영웅 씨 있죠. 임영웅 씨가 1등 했었잖아요. 네, 1억 받았대요. 얼마 받았대요? 1억. 1억에서 80% 빼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연소득이니까. 그러면 일단 얼마 빼요? 8천만 원 빼는 거예요. 이게 몇 프로예요? 80%죠. 그럼 얼마 나오죠? 2천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20%대요. 몇 프로 뗀다고요? 20%. 그럼 얼마 돼요? 400만 원 돼요. 요게 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예요. 그래서 40만 원 돼요.
그래서 총 얼마 떼었어요? 440만 원. 그래서 임영웅 씨가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 많이 했냐면 상금 받은 거 세금 띈 거 자기가 벌어갖고 채워서 1억 원 부모님 드렸다고. 네. 그 채운 게 얼마예요? 440 채운 거예요. 네. 왜냐면 계산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댓글에 어머 임영웅 씨 착해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올라왔었죠. 네. 근데 솔직히 그 당시에 임영웅 씨한테 1억은 큰 돈이지만 지금 임영웅 씨한테 1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면 광고 엄청 찍잖아요. 맞죠? TV에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을 못 벌어서 그러지 아마 코로나 아니었으면 돈방석에 앉았을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연소득은 몇 프로 뛴다고요? 80%. 많이 뛰죠. 근데 아마 80% 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도 있냐면 경연에서 1위 하기가 어때요? 어렵죠. 그래서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345페이지. 제가 아까 기타 소득 몇 프로라 그랬어요? 20% 뛴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20%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기타 소득이고, 그 다음에 봉사료는 5%대요. 거기 박스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몇 가지 외울 겁니다, 저희.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345페이지 밑에 박스 보시면 가운데쯤에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보이십니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뇌물 주고받으면서 세금 주고받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거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346페이지 거기에다 밑줄만 쳐넣으세요. 제일 위에 보시면 300만원. 요거는 따로 외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00만원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300이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거기 300만원 밑줄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시험 문제 안 내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과세체조안이라고 있어요. 무슨 체조안이요? 과세체조안. 과세체조안이 뭐냐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타 소득 금액은 건별로 얼마 이하요? 5만원 이하. 얼마 이하라고요? 5만원 이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었냐면은 저거 뭐냐? 로또 당첨금 4등이 얼마라고요? 5만원이에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과세체조안이라 그래서 5만원까지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왜냐면 로또 복권이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걔가 기타 소득이거든요. 5만원이 된 이유는 법에 이렇게 쓰여 있어서 그래요. 얼마까지는 세금 내지 맙시다. 5만원까지. 요거 참고하시고. 그 밑에 건 잘 안 내요. 그리고 5만원도 낸 지 꽤 오래됐어요. 요즘 이런 문제는 잘 안 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다음 시간부터 나와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게 저기 실무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특수관계인이라고 있어요. 거기 347페이지에 보시면 무슨 관계인이요? 특수관계인. 특수가 뭐죠? 특별한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인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친인척. 뭐라고 생각하세요? 친인척.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인의 뭐요? 친척. 그래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배우자, 그다음에 뭐 친생자, 그다음에 뭐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 그 밖의 사용인, 그다음에 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친한 건 뭐냐면 이 정도는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되냐면 만약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 그러면 데리고 와서 일을 할 정도, 그러니까 입김 정도 넣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특수 뭐라 그래요? 관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야, 너 우리 회사 취업할래? 내가 취업시켜줄게.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힘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특수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사람 말고 진짜 꽂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특수 관계인.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에 여기부터가 진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348페이지. 그래서 쉬었다가 3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